przyrodzie to samotny drapieżnik, jednakże bartoszyckie pantery polują minimum po 2 lub całym stadem. Drapieżniki przyjmują grupowanie do polowania i zaczynają otaczać potencjalną zwierzę. Batalionu Czołgów 20. Bartoszyckiej Brygady Zmechanizowanej. Ćwiczeni przez śmigłowce W3 Sokół. Orzeł 50, ołowik 22. Haubice kalibru 155 mm. Oba działa mogą razić cele na dystansie do 40 km. 폴란드 제16 기계화 사단에서 지난 23일 K2 전차가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K2 전차 여러 대가 기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고 이후 헬기가 동원되며 실제 전쟁을 가상한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배모어 피스키 훈련장에서는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의 포사격도 이루어졌습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은 이날 그른바트 들판에서 훈련을 하고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자발적인 병역 의무 군인들의 군사 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제16 사단 창설 10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르시오 부하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그른바트 평원에서 군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2 전차가 곧 제16 기계화 사단 소속인 브라니에보의 제9 기가 기병 여단에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제16 기계화 사단은 앞으로 K2 주력 전차가 대거 배치될 부대로 16사단의 보이치에의 지올코프스키 사령관은 폴란드 벨로루시 국경에서 폴란드 안보를 2년 넘게 보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무기를 들어오면서 최초 배치된 부대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인 훈련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훈련하는 모습이 마치 한국군이 하는 훈련을 연상케 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훈련 및 무기 도입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군사장비 쇼가 될 것이라는 훈련 어텀파이어 2023을 시작했습니다. 어텀파이어 2023은 폴란드 최초로 역동적인 무기쇼로 기획되어 지난 17일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사격장에서 대중들 앞에서 공개되어 최신 군사장비의 전투시연이 벌어졌습니다. 이 훈련이 시작된 9월 17일은 폴란드가 1939년 9월 17일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날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르시 부하슈체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939년에 폴란드는 혼자였고 오늘날은 나토에 속해 있지만 누구도 우리나라를 방어할 책임을 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무장 강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연한 제16 기계화 사단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먼저 배치된 부대로 이번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화력과 기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이 찍은 영상에서 K9 자주포가 단독샷으로 잡히며 세계 최강 자주포의 위용을 자랑했는데 앞으로 진격해오는 K2 전차 행렬도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K2 전차가 나란히 도열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평원을 질주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 영상도 올라왔는데
드론으로 찍힌 영상에는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얼마나 놀라운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험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은 가정을 훈련해서 K2 전차와 K9의 실제 사격도 이루어지며 엄청난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날 화력쇼를 보기 위해서 만 명의 시민들을 몰려들어 전시된 무기들을 타보기도 했지만 실제 기동하고 사격하는 생생한 장면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도 한국산 무기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여군들이 남자 병사의 목마를 타고 한국산 무기를 핸드폰으로 찍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12, 18 기계사단, 제6 공수여단, 제25 항공기병여단 장병들도 참가했는데 총 1000여 명의 장병과 70개의 무기가 동원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훈련은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는데 폴란드 매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다이나믹한 사격쇼 훈련을 공개하겠다는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하슈차크 장관은 한국에서 초청받아 참관한 비슷한 쇼를 보고서 감동받았다면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아 이 쇼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벌어진 연합합동 화력 경매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당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한국산 무기 화력이 눈앞에서 시연되면서 부하슈차크 장관은 연신 인상적이다, 최고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펼쳐진 화력쇼에는 해외 25개국 장성급 인사를 비롯해 국방관료와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는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30여 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전세기로 보내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 국방부는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한국산 무기 화력시에 참가하며 그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실사격 훈련이 펼쳐졌는데 첫 훈련에 참가한 두다 대통령은 2.7km 떨어진 표적을 잇따라 명중시키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화력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군의 최신 무기의 강력함을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산 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초청해서 마케팅의 전력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한국에서 보여줬던 화력쇼를 폴란드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만나면서 북한산 무기가 러시아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포탄이 러시아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09 방사포가 러시아에 공급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200km로 자체 로켓 유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미사일급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산 K239 천무가 또다시 폴란드에 인도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천무 발사대 11대가 폴란드 그디니 항구에서 인도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천무는 하이마르에 비하면 2배 화력으로 최대 사거리 290km를 자랑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준다는 KN-09의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39 천무가 또다시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올해 안에 18사단에 천무가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2차 계약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는 국영 방산기업 PGG가 K2 피해 전차와 K9 피해 곡사포에 관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경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예비 조건은 이미 합의됐고 이제 군수부는 기대치를 제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발주청인 폴란드 군수청이 구체적인 구성, 시간 및 공식을 결정하면
실제로 대규모의 2차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서 KF-22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항공기 시장에 핵이 될 한국산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인도네시아보다 폴란드에서 이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자신들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UAE는 이미 참여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아직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한 한국산 전투기 FA-50에 이어 KF-22 개발이 순항하고 있고 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는 최초 유럽에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그들에게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폴란드 국방부는 폴란드 군대가 새로 획득해 첫 번째로 배치한 자주포로 첫 번째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21일 폴란드군 제18기계여단 1기갑여단에서 K9 자주포의 첫 실사격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18기계화 사단 SNS에는 K9 자주포에서 뿜는 화염 속에 날아가는 포탄이 선명히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K9 자주포가 배치되어 처음으로 실사격하는 것이어서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인근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계 점유율 1위로 인정받은 K9 자주포의 시전 배치와 첫 실사격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18기계 사단은 동부 지역의 벨라루스 국경과 수도 바르샤바를 방해하는 부대로 평지가 많아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산 K239 천무, 세계 최강 K9 자주포가 배치돼 전력을 강화시켰습니다. 폴란드군은 적들이 접근하기 전에 원거리에서 포병 전력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9 자주포 실사격을 한 노아 데바에서 1시간 거리에 르블린에서 예상치 못한 낯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지무치 안제차크 참모총장과 일본 자위대 요시다 유시히데 합참의장이 나란히 서서 격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요시다 합참의장이 르블린에 있는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단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여기서 양국 군대 현대화 계획과 F-35 전투기 훈련 및 경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은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 합참의장이 방문한 가장 큰 이유를 잠수함 수출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엄청난 국방비 증강으로 대량의 무기를 한국에게서 사들이고 있는데 방산 수출하겠다고 천명한 일본은 폴란드는 물론 어떤 나라에게도 무기를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어코 실적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젝트에 착수하면서 폴란드가 요구한 조건에 가장 근접한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업의 자망 시간을 늘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 일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호위함 8척을 수출해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일본에게서 호위함을 사려고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거래가 성공하면 일본 방산장비 수출에 모멘텀을 제공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구상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3월 인니와 일본의 안보회담에서 협정이 체결되고 일본의 신형 3,900톤급 모가미급 호위함 8대가 인도네시아 해군에게 인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현재까지도 일본과 최종 도입 결정에 이르지 못했고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도입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내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이 같은 사실을 분석하는 기사를 쓰면서 일본은 자국의 무기가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자만심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해외 방산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고급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본질적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의 주요 업체로 이루어져 있어 신규 진입자가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무기가 생산 측면에서 유럽, 미국 및 러시아의 대규모 제조업체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은 충성도 높은 사용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발국이었고 무기의 성능도 뛰어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왜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이탈리아 호위함을 도입하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호위함을 외면한 더 치명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 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축소되었고 많은 핵심 기술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수상함도 엔진은 영국 가스터빈을 사용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무기 수출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국제 무기 시장은 무기 자체의 성능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한 군사 관계자가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독립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의 속국으로 보고 있다 라고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지금 방산 선진국이 주도하는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최근 이 질서를 깨트리고 그 견고한 벽을 깨며 무기를 파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 선진국을 뛰어넘어 한국이 이뤄낸 가장 대표적인 무기를 K9 자주포를 들고 있는데 이는 자주포의 본산이라는 영국에서까지 도입을 검토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무기를 하나라도 팔려고 일본의 합창 무장이 폴란드에 방문했을 때 인근에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실사격이 이뤄지면서 극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한국이 최초 K9 자주포를 유럽 국가들에게 팔 때 중국은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끝까지 K9 자주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시점으로 K9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4개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이집트를 대상으로 대화가 진행된다는 일본 내 기사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렴하니까 가격도 성능도, 쓰레기니까 싸다, 그래서 바보 같은 나라가 산다, 무인 항공기에 쉽게 부서질 것 같다. 대부분 한국산 무기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찾자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도 K9 자주포를 살 수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K2와 K9이 우수하다면서 앞으로 동맹국으로서 잘 지내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의 밀리터리 채널 밀리레포에서는 폴란드가 또 한국제 무기 폭매, 폴란드는 한국 무기 산업의 유력 거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ポーランドは新たに韓国製の軽偵察車両 KLTV 約400両と韓国製の K9 サンダージ総榴弾砲のシャーシをベースにした重装甲戦闘車 CBWP 数百両の購入を発表しました。昨年に続く韓国製兵器の爆買いです。近年、驚異的な勢いで軍備の強化、近代化を進めるポーランド。それを支えているのが韓国の軍需産業です。ポーランド国防省は8月14日、韓国のキア自動車が開発製造する軽偵察車両 KLTV400 両の購入を発表します。さらに数百両の重歩兵戦闘車 CBWP の購入も発表します。CBWP は韓国のヒュンダイが開発する K9 サンダー 155mm 自走榴弾砲のシャーシをベースにした戦闘車です。KLTV は2016年に量産、韓国軍に配備が始まった軽戦術車両です。ポーランドは昨年、韓国から K2 ブラックパンサー主力戦車1000両、K9 サンダー 155mm 自走榴弾砲700両、FA50 系戦闘機48機を購入する同国史上最大の137億ドルの武器契約を韓国と結び、世界を驚かせました。特にヨーロッパの主力戦車市場はドイツのレオパルト2が圧倒的シェアを握っていましたが、この牙城を崩し欧州市場に参入できたことは韓国の兵器産業にとっては大きな一歩です。K9 サンダー自走榴弾砲はすでにノルウェーやフィンランド、エストニアなど欧州の複数国に輸出されていましたが、ポーランドへの大量輸出が決まったことで、韓国の榴弾砲市場シェアは 55% から 68% にアップしています。
ポーランドがこのように韓国の兵器の大量購入に至ったのは、欧米製兵器と比べ単価が安い上に一定の性能を保持しているというのもありますが、韓国が現地でのライセンス生産、技術移転、共同開発などを許容している点です。今回の KLTV、CBWP もそうですが、K2 戦車、K9 自走砲もそのほとんどがポーランドの現地工場での生産を予定しています。ポーランドが生産拠点になれば、ポーランドとしてもビジネス上大き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韓国から兵器を購入する上では、ヨーロッパにとっては地理的要因と隣国、北朝鮮の存在が安全保障上のデメリットですが、ポーランドに生産整備拠点があれば、それはクリアできます。韓国はこのほか、トルコの主力戦車アルタイへのエンジン提供が決定しており、これもトルコ国内で生産される予定です。また、トルコでは K9 サンダーの生産、これをベースにした改良型の開発も行っています。トルコに関しては、地理的に中東、アフリカへの兵器ビジネス拠点になります。韓国は2000年に世界31位の武器輸出国でしたが、今や8位まで上がり、年々兵器の売り上げを増やし、ランキングを上げ、世界の兵器市場を席巻しています。이 영상에 이 같은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제 일본도 K9 도입하자. 실적 있어. 부품의 유통 있어. 저렴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완벽. 이건 자위대도 도입할 수밖에 없어. K9 자주포는 진짜로 우수하지. 혐한자들 사이에서 생각 없이 부정되고 있는 일이 많지만 성능도 가격도 진짜로 우수하다고 생각해. 일본도 해외 수출할 수 있으면 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는데. 육상자위대 장비보다 뛰어나지. 뭐 주전자나 군대 놀이가 아니라 진짜로 전쟁을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다르다. 일본은 좀처럼 수출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럽다. 한국의 육군은 세계 2, 3위 전력.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자위대가 쓰는 자주포보다 K9 자주포가 더 좋다고 인정하며 방산 시장에서도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은 방산 시장에서도 외면당하고 있지만 자위대 전력도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쿄 이치가야에 위치한 방위성과 전국 자위대 주둔지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들여올 방침이다. 일본 자위관은 전국적으로 23만 명 정도 있어 수산물 조달에 나설 경우 상당한 양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코뿔소 2대를 지원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방어복 등의 군수 물자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지뢰 제거 장비를 비살상 무기로 분류하고 지원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큰 파급력을 생각해 검토만 한다고 하고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바로 장애물 개척 전차 K600 전차 2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600은 우선 살상 무기가 아니지만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전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600이 우크라이나에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남동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참호와 벙커를 파고 지뢰를 매설하고 콘크리트로 된 탱크 장애물을 설치하고 포자를 건설하는 등 강력한 다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방어선 앞에는 광대한 지뢰밭이 펼쳐져 있는데 1평방미터당 무려 5개 지뢰가 깔려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군은 정밀 유도폭탄과 드론을 대거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와 챌린저2 전차, 수많은 장갑차를 포함한 수백억 달러 상당의 첨단 무기를 앞세워 돌파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핀란드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레오파르트 2A4 전차를 6대 개조해서 만든 레오파르트 2R을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거의 손실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전차나 장갑차보다도 지뢰를 제거해 쓰는 장애물 개척 전차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코뿔소라 불리는 한국산 장애물 개척 전차 K600의 지원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은 구형 레오파드 2A를 개조해서 만든 것과 차원이 다른 2020년 말 초도 물량이 양산되었고 올해까지 시점 배치를 완료하는 최신 장비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1A1 차체인 만큼 1200마력의 엔진을 가진 K1A1과 동일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뢰 방어력이 우수해
대전차 지뢰를 밟아도 핵심무인 차체와 지뢰 제거 전기는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600 전차가 러시아의 방어선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겠지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600에는 별도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서 비살상 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엄청난 기동성을 발휘하는 K600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창의적으로 개조해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지역 미군 사령관 출신인 프레데릭 호지스는 우크라이나군의 창의적인 무기 개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맥가이버에 비유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할 때 구소련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전자장치를 개조한 대한미사일 넵튠을 사용했습니다. 호지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트럭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미사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맥가이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의 레이더 파괴형 공대지 미사일 AGM-88을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AGM-88은 순정 상태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구소련제 무기들과는 호환이 안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조준 센서를 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무기 개조 능력은 구소련 군수산업의 중심으로 군함용 터빈, 탱크, 항공기 등을 제조했던 역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K600 장의물 개척 전차가 도착하면 먼저 지뢰 제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개조해서 K9 자주포, K2 전차 비슷한 무기로도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함께 운영하려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 최강의 탱크라 불리는 에이브람스 전차가 도착한다며 실전 투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탱크를 뚫어버리는 열화 우라늄탄까지 지원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에이브람스만 오면 러시아 방어선을 쓸어버릴 것 같은 기세지만 전문가들은 에이브람스만으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전 미 육군 전투무기 사령부 참모인 데이비드 티파이는 미국이 M1A2 주력전차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M1A1 SA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고 있지만 현대 러시아 전차의 전투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전장 생존 능력도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현대식 전차보다 무게가 20에서 30톤이나 무거워 라스푸티차, 진흙탕에 빠지기가 쉽고 장갑이 약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이 10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에이브람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지원한다는 K60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볍고 기동성이 높은 K600 장의물 전차는 지뢰 폭발에도 끄떡없고 진창까지도 뚫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미 2사단, 한미 연합사단이 벌인 연합제병 협동 사격에서는 대전차 장의물 지대를 국군 K600 장의물 개척 전차와 미군이 함께 개척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K600이 무겁고 방어력이 약한 M1 에이브람스를 대신해 전방을 뚫어내고 에이브람스는 이 선에서 포격을 하는 방식의 전술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매체는 서울에서 K600 지뢰 제거 전차가 온다면서 이 장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대의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K600은 K1A1 전차를 기반으로 한다며 이 장비가 온다면 무기고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600은 신제품이며 불과 몇 년 전부터 생산을 시작해 전투지역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수백 대의 K2 전차를 주문한 폴란드에 판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엔 K600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투입 효과를 입증한다면 폴란드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나라들의 수입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이 K600을 만들기에 엄청난 생산 능력이 많은 나라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한국산 무기를 반기지만 독일산 무기는 거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독일 레오파르트 1 전차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지원 전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준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수리할 기술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독일로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집중 반격을 펴는 시점에서 필수 무기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며 체면을 구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의 이희성 부사장이 K2 PLO 탄생할 버전의 공동 수출 활동 준비를 선언했습니다. 현대로템 서준모 유럽 법인장은 현재는 폴란드 측과 지난해 8월 180대 납품을 위한 1차 총괄 계약에 이어
820대 납품을 위한 세부 이행 계약에 해당하는 2차 계약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동유럽 쪽에는 주력 전차들이 구형이고 수년 내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이고 실제로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 교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화된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K2 전차는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수요국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 역량을 충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후속 사업도 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보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법인장은 K9 자주포는 한 대 생산에 3개월이 걸리는데 폴란드와 비교하면 속도차가 커서 연간 생산 규모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만든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계속 라인을 최적화시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국의 이 놀라운 생산력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프랑스 24가 하나 공장을 취재한 이후로 지난 19일에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나 공장을 직접 찾아와 영상으로 찍어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인 임원이 90%가 자동화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니콜스 마르시 선임연구원은 과거 무기 공장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모여 대량 생산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경주용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첨단 기술, 소량 생산 방식이기에 대량 생산을 중단한 무기 생산을 확대하는데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이 이런데 미국도 유럽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스팀슨 센터 재래 무기 프로그램 분석가 엘리아스 유시프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한 서방국들과 달리 한국은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강력한 군수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매체는 최동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총괄 전무는 K9 자주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원자재와 인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통해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당장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생산 속도 대한민국, 글로벌 강국 선의의 힘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장은 전혀 다른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프랑스와 독일 모두에게 굴욕을 안겨줄 것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